김세충을 죽인 거예요. 어떤 효과가 났을까요? 천도에 반대하면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협박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유승단의 그 말에 솔깃했던 사람들도 전부 천도합시다. 이렇게 이제 돌아서게 되는 거죠. 글쎄 뭘 할까요? 최후가 자기에게 충성하는 군인 하나를 죽여서 많은 신하들을 위협하고 그럼으로써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는 장면, 이렇게 해석이 되죠. 결국 김세충을 죽임으로써 최후의 천도 주장이 받아들여집니다. 자, 천도가 결정되고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 6월 16일 날 강화천도가 결정됐고, 그로부터 20일 뒤에 국왕이 개경을 출발해서 다음 날 강화도에 도착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강화천도죠. 강화천도 하는 날 7월 7일 날 마침 비가 많이 왔다고 해요.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흙탕물이 정강이까지 차고 사람과 말이 엎어지고 넘어졌다. 고위 관리의 가족들까지도 심지어 맨발로 이고지고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의지할 곳 없이 울부짖는 환과 고독들, 환은 호라비, 과는 과부, 고는 부모 없는 고아들, 독은 혼자 된 노인, 뭐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누가 자기를 뭐 부축해서 또는 데리고 천도를 하지 않으니까 개경에 그냥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울부짖는 이런 소리까지 들렸다는 거예요. 고려의 강화천도 소식을 몽골이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거는 협정을 위반한 것이다. 고려가 우리와 계속 싸우려고 한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그 사르탁이 다시 군대를 끌고 고려를 공격합니다. 이것이 몽골의 2차 침략이에요. 2차 침략, 2차 전쟁 이야기하기 전에 강화도 이야기 조금 해볼까요? 고려가 강화도로 천도하면서 동시에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몽골이 고려 북계에 설치했던 그 다루가치들, 이 다루가치들을 공격해서 전부 무장해제를 시켜버립니다. 자, 이건 뭐 당연한 일이죠. 다시 얘기해서 강화천도는 몽골과 재항전을 하겠다고 하는 명백한 의사표시였던 거예요. 그리고는 강화도로 들어가는데, 자, 여러분 요즘 강화도 많이들 가시죠? 서울에서 자동차 타고 다리 건너면 강화도로 들어가요. 그 다리 길이가 한 1km가 좀 될까요? 또는 말까요? 이 정도입니다. 빤히 보이는 저 섬, 여기로 들어가는 게 몽골군과 싸우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됐을까요? 네, 됐습니다. 만일 강화도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또 강화도가 섬이 아니었다면 고려는 몽골하고 이렇게 오래 싸우지 못했을 거예요. 그 1km 거리에 있는 섬이 아주 든든한 방어벽의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하나가 있죠. 몽골족은 초원에서 뛰놀던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수전에 약해. 과연 몽골 사람들이 그랬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만일 몽골 사람들이 물을 그렇게 무서워하고 강을 못 건넜으면은요, 그 거대한 몽골 제국을 만들지 못했을 겁니다. 그 넓은 땅에 그 정도 바다, 그 정도 폭이 있는 강이 없었겠어요? 저는 몽골군이 수전에 약했다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꼭 강화도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하나의 커다란 전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좀 다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수도만 섬으로 옮긴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새로운 작전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산성, 해도, 입보책. 산성, 해도, 입보책. 산성이나 섬으로 들어가는 전술이에요. 몽골군이 쳐들어오면은 일반 그냥 마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주변에 산성으로 대피하거나 가까운 섬으로 대피를 하는 겁니다. 몽골 기병과 싸울 수 있는 사실은 거의 유일한 방법이었을 거예요. 평지에서 몽골 기병을 만나면 보병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탱크와 보병의 싸움일까요? 아니면 이건 거의 전투기와 보병의 싸움이에요.
평지에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산 위에 올라가서 산성에 자리를 잡으면 싸워볼만 해요. 말이 산을 올라오는 게 아무래도 힘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말은 말 헤엄 치나요? 모르겠는데 아무튼 평지에서만큼 그렇게 위력을 발휘하지는 못하겠죠. 고려가 어떻게 몽골과 28년 동안이나 싸울 수 있었을까? 저는 단연 고려의 지형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려 섬이 많고 산이 많고 산에는 전부 옛날부터 성을 쌓아놨단 말이에요. 성을 쌓는 건 뭐냐면 벽을 쌓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식수가 준비되어 있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리로 들어갔기 때문에 몽골 기병과 28년 동안 싸웠다. 이건 굉장히 합리적인 추론이죠. 전국적인 산성해도 입보책을 결정하고 그것의 일환으로 수도도 섬으로 옮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강화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섬입니다. 아무리 1km밖에 떨어지지 않았어도 배를 이용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몽골군이 강화도를 공격하려면 배를 만들어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거 헤엄쳐서 못 건너갑니다. 또 한 가지, 이 1km 거리인데 물살이 세요. 그 물살이 왜 세냐면 지도 가만히 보세요. 육지에서 강이 그쪽으로 많이 나가죠. 한강, 임진강, 예성강 세 강이 강화도 위쪽에서 전부 서해 바다로 나가게 됩니다. 물살이 세겠죠? 그래서 쉽게 이 강을 건너지 못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겨울에 얼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물살이 세고 해도 뭐해요? 겨울에 얼면 그냥 말 타고 건너갈 수 있잖아요. 그 사이가 육지와 강화도 사이의 1km 폭이 겨울에 얼지 않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기까지가 방어의 이점입니다. 그런데 방어만 한다고 해가지고 수도로서 기능하느냐?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강화도로 들어간 수도가 유지될 수 있는 교통로가 확보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만일 그냥 들어가서 숨을 거라면 강화도가 아니라 제주도가 더 유리하죠. 그렇게 되면 육지를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육지와의 교통로, 이게 꼭 필요한데 이게 돼 있습니다. 한강, 임진강, 예성강을 통해서 배를 타고 강화도를 오갈 수 있고 이 배를 통해서 육지에서 생산된 식량이 강화도로 보급될 수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강화도에 들어간 국왕을 비롯한 관리들이 먹고 살 수 있죠. 군인들도 그걸 가지고 먹고 살 수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랫동안 버티면서 싸울 수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강화도는 그 섬 자체가 제법 넓어요. 작은 섬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5번째로 큰 섬인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체적인 식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자, 이것 때문에 강화도가 천연의 요새 더하기 수도로서의 입지를 갖는 건데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당연히 없지만 강화도를 둘러싸고 고려의 배들이 떠 있다는 겁니다. 고려 수군이 배를 타고 강화도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강화도 주변에 배가 얼마나 있었을까요? 몽골과 싸울 때는 몇 척이 있었는지 모르는데 몽골과 싸움이 다 끝나고 삼별초가 반란을 일으켜서 진도로 이동을 할 때, 요건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때 강화도를 떠나서 진도까지 간 배가 모두 1000척이에요. 1000척. 이 1000척의 배가 몽골과 전쟁을 할 때는 강화도 주변에 떠서 강화도를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몽골군이 아무리 배를 만들어서 이걸 건너가려고 해도 그 고려 배와 전투를 벌여야 됐던 거죠. 그런데 수전은 아무래도 고려가 몽골보다는 잘했겠죠. 고려는 왕건 때부터 왕건이 배를 타고 나주를 공격해서, 자, 이 얘기 했잖아요. 고려는 원래 수군이 강한 나라였거든요. 이 강한 수군과 싸워야만 강화도를 공격할 수 있으니까 몽골로서도 그렇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강화천도는 신의 한 수였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강화도에 가서 이제 성을 쌓아요. 성도 삼중성을 쌓습니다.
자, 앞에는 천척에 달하는 배가 바다를 지키고 있고 강화도에는 3겹의 성을 쌓고 뭐 나름 고려는 최선을 다해서 방어를 한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사르탁이 고려를 침략해 들어옵니다. 그게 1232년 8월 달의 일이에요. 사르탁은 또 고려에 국서를 보내는데 이 사르탁의 국서는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아주 뭐랄까요, 좀 날거예요. 그냥 말하듯이 그냥 글을 쓰는데 말도 참 그냥 함부로 막 하죠. 요즘 정치인들처럼 말을 해요. 사르탁의 편지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본심으로 투배했다면, 항복했다면 섬에서 나와 우리를 맞이할 것이요. 빨리 섬에서 나와라. 본심으로 투배한 것이 아니라면 군말을 내서 나와 싸우자. 항복하거나 싸우거나 네가 알아서 해라. 섬에서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싸울 거야. 뭐 이런 얘기예요. 당연히 고려에서 아무런 회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내려와 가지고 한양산성, 이건 이제 북한산일 거예요. 북한산을 점령하고 광주를 공격했는데 광주를 점령하는데 실패합니다. 광주 사람들이 사르탁의 공격을 막는데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광주를 그대로 두고 바로 내려가 가지고 처인성을 공격합니다. 그 당시 처인이 어디냐면 지금의 용인이에요. 지금 용인시가 용구현과 처인부국의 용자, 인자를 따가지고 용인이 된 거거든요. 지금 용인시 처인구에 자리 잡고 있었던 성을 공격을 하는데 아마 조그만 성이었을 거고 그 당시 행정구역으로는 또 처인부곡이었습니다. 부곡이라고 한 건 뭐죠? 고려의 일반 평민인데 9년에 사는 사람들보다 처지가 좀 아래인 사람, 자, 요런 사람을 부곡 사람 또는 잡척이라고 부른다. 뭐 이거는 이제 한번 설명드렸는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몽골군과 싸우게 된 겁니다. 여기에서 뜻밖의 기적 같은 일이 생긴 거예요. 몽골군 지휘관 사르탁이 날라온 화살에 맞아서 죽고 맙니다.